그래서 약간 틀리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가 용담인데 용담으로 오는 물길들 자체가 여기 장수 뜬봉샘에서 오는 거 이게 하나 있어요. 이게 천천에서 와가지고 천반산에 만나거든요. 그리고 장수 옆에 보면 장계가 있어. 개남이 있어. 개남 장계. 여기는 유천이라고 해요. 유천이 천천에서 만나서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량천 있죠. 동양면 구량천에서 만난 물길이 천반산에서 만나서 실은 용담을 이루어요. 용담을 이룰 때 진안에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진안은 실질적으로 이 성수산에서 들어가요. 이 서남저수지에서 나가는 거하고 내오천에서 들어가는 이 물줄기가 진안 시내로 들어가서 같이 만나요. 이렇게. 그리고 여 위에서 운장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용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발원지는 여기도 발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구량천의 발원지는 더 위산 쪽이 되고 여기서는 신무산, 공항, 신무산이 뜬봉샘이 되고요. 이 장수 쪽은 장계 쪽은 여기는 거의 영치산 장안사 쪽에서 돼요. 장안사 쪽에서 이게 백두대간이에요. 이게 백두대간이니까. 백두대간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물줄기 자체가 이루어져서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동양이기 때문에 뒤에가 완전히 용이죠. 물이 거의 용처럼 보여요. 그리고 올라가면 뒤에 이제 이쪽에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금산 쪽이 이쪽에서 내려오는 봉황천하고 만나서 이 물길 자체가 거의 천마처럼 보여요. 그래서 용담 위에서 비상하는 천마. 이 물길이 이제 올라가면은 대산까지 올라가죠. 대전으로 해서 저쪽으로 서해바다로 저기서 세종 신도시를 거쳐서 부여로 해서 저기 그 군산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왜 제가 자꾸 여기 동양면을 얘기하냐면 동양면의 지세가 이쪽에서 뒤에서 밀어준 걸 땡이라고 그랬죠. 공배수라고 그래요. 공배수. 뒤에서 밀어주잖아요. 이게 옛날에 실개천이었어요. 천년 전에는. 실개천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 수기가 이게 수는 부라고 그래요. 부. 물을 갖다 부라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왜냐면 옛날에는 물길을 따라서 백길이 움직였겠죠. 그죠? 그래서 물길을 따라서 상가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의 기운이 뒤에서 밀어주고 더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것들은 나중에 여기 밑에 이쪽에 수침 있죠. 수침 댐에서 나오는 물길이 또 구량천에 다시 들어가거든요. 여기에도 댐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양쪽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또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한남, 호남, 금남 장맥이죠. 이쪽으로 조합봉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그 진안 교차로 육교 있죠. 네. 진안 교차로 육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장수에서 놓은 맥이 성수산을 지나서 마이산을 지나서 어디로 가는가 보려면요. 마이산을 지나서 여기를 지나요. 여기서 마이산에서 진안 교차로 육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통과해요. 여기를 넘어가요. 여기를 넘어가 가지고 북이산으로 들어가요. 북이산으로. 그리고 북이산에서 다시 이제 조합봉까지 이렇게 와서 북이산 밑에서 진안 쪽을 만들고 북이산에서 올라가 가지고 조합봉. 여기가 옛날에 모래자 터널이에요. 옛날에 모래자 터널.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전주, 광주를 만드는 호남정맥이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면 운장산, 성치짐에 이쪽에 저기 그 진악산, 그 다음에 저쪽에 가면 이제 그 계룡산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수 쪽은 거의 산세가 거의 금성체예요. 금성체하고 수성체예요. 그런데 어디서 와서 변화를 하냐면 성수산을 거쳐서 마이산에서부터 이제 기운이 변하기 시작해요. 마이산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하나 있고 둥근 거 있죠. 이게 목성체예요. 금성체예요. 목성체, 금성체. 그러니까
이 쇠로 나무를 다스리니까 분장가가 여기서부터 분장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장수 쪽, 이쪽은 장수 천천 이쪽에는 금수상간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수려한 사람들, 그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이 마이산을 기점으로 해서 북이산을 거치면서 진안 쪽에서 이제 한번 요동을 쳐요. 그러다가 어디서 요동을 치냐면 쭉 올라가서 조학동도 보면 조학동도 약간 금성체 이렇게 금성체예요. 조학동이. 그리고 이 운장산에서 이제 막 어마어마하죠. 완전 뾰족뾰족하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기운이 금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금산에 올라가면 금산에 옛날에 이현상이 있잖아요. 남부군 사령관. 예, 이현상이 나오는 것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맥이 올라가면 계룡산까지 가죠. 계룡산은 완전히 딱 거슬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또 이제 요동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선을 일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을 볼 때 어느 지역이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오냐면 그 산의 주세를 보면 돼요. 주봉을 보면 돼요. 그래서 주봉을 보면 이렇게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 성살리를 갔다 왔고, 성살리죠 여기 그죠? 그다음에 이쪽에 차살리, 성살리하고 차살리를 갔다 왔죠. 성살리는 이 앞쪽까지 계죠, 그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신성리는 안 갔어요. 신성리 안쪽이 대량리죠. 근데 대량리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나중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이 물길이 아는 쪽이 전부 다 연이라고 했죠. 항상 물길을 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 물길이 갔을 때 여기는 면이라고 그랬죠. 면. 여기는 배죠. 그죠? 실질적으로 사람이 어때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있을 것이냐, 이렇게 있을 것이냐, 이렇게 있을 것이냐. 그죠? 우리도 면에 전부 다 모든 중요한 것들은 면에 있죠. 뒤쪽에는 항문이나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는 쪽이 실은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여기가 지금 거기죠. 저기 외금 마을이죠. 외금이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연화부수라고 그래가지고 물길이 이렇게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다. 그래서 연화부수라고 그래요. 이런 거 갖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천시원국이라고 그래요. 태미원국. 이게 서울이 있죠, 서울. 서울이 있으면 서울이 이렇게 하면 여기가 잠이원이면 항상 북쪽을 잠이원국이라고 그래요. 잠이원국은 하늘에 제왕이 사는 도시가 잠이원국이에요. 그럼 하늘에 제왕이 있으면 제왕을 갖다가 잠이원국에 근무하는 신하들이 살죠. 신하들은 어디서 사냐면 남쪽에 근무해요. 이렇게 여기가 태미원국이에요. 여기가 시청자리, 서울에 보면 시청자리예요. 그러면 이 잠이원국 왕궁의 곡간 노릇을 한다. 시장이죠. 하늘의 시장이라고 천시라고 해요. 천시원국이 동쪽이 돼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서 사느냐? 서쪽에서 살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할 때 대체적으로 북쪽이 잠이원국이면 그 앞에 맞은편이 태미원국이 되고 여기가 천시원국이 되고 여기가 잠이원국, 여기가 태미원국이 돼. 소미원국이 돼. 소미원국. 그래서 나중에 상원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대량리를 보면 참 웃긴다고요. 대량리는 지금 어때요? 여기는 황포를 했죠. 여기는 어때요? 지금 물길로. 지금 물길은 완전 흉지죠. 그런데 여기에 뭐 있어요? 어서각이 있고
성씨들이 여기서 있었고 옛날에 여기에 면사무소가 있었다며요. 이 안쪽에 예. 보세요. 여기서 물이 치어버리니까 여기 완전히 바위가 지금 보이죠, 교인. 그러니까 이 상태로 보면 여기가 무지하게 안 좋은 동네인데 왜 옛날에 변성했느냐? 옛날에 물길이 여기로 돌았다며? 그죠? 옛날에 물길이 일로 도는 거, 일로 돌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황포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옛날에 이렇게 돌았을 때는 여기가 산 밑에 있으니까 면사무소가 이 물 안쪽에 있었죠. 물이 나왔죠, 이제. 면사무소도 잘 나온 거예요. 면사무소가 만약에 지금처럼 옛날처럼 안에 있었다면 동양면은 거의 발전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물길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게 중요하냐면 전부 다 감싼 곳이 다 잘 사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갔던데 동양면에 여기 어디죠? 성살리 여기 상향하고 하양을 여기가 상향이고 여기가 하양이었었죠. 근데 이쪽에 들어가 있죠. 저기가 뭐죠 이게? 섬계가 여기 들어가 있죠. 섬계는 그래도 감싼 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요. 테스트할 게 딱 하나 있어요. 동양면에 와서 동양면 딱 지세보고 어떠냐고 물어보면요. 전부 다 좋다고 그래요, 여기가. 그러면 현재 좋은 거죠. 근데 왜 여기에 옛날에 면사무소가 있었고 왜 어서가기 있었냐면 얘가 말을 못해요. 이렇게 무서워요. 풍수지리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풍수지리를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옛날에 살았던 것까지 다 유추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어디 가서 집터를 사든지 교통이 더 중요한 거. 모든 이게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사하는 것도 상가를 사더라도 물길을 보고 사셔야 돼요. 물길. 지난 시내도 보세요. 지난 시내도 똑같아요. 지난 시내도 서울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풍수지리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살아온 그 바탕에서 이렇게 물길이 변하면 사람들도 변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옛날에 무슨 뭐라 그랬죠 여기가 무슨 사시동물 완전히 폐허돼 버렸죠. 마을이 없어졌죠. 없어져 버렸죠. 이렇게 무서워요.